하이 우리 작 같은 형님들아. 어제는 이제 한 개만 갔는데 와 어제 갑자기 베도리스 뻥카 카드를 날렸는데 근데 풀엔 해줬어요. 풀엔 해주고 그 다음에 예상대로 뭐 인삼 풀엔 오버 뜨고 그랬는데 우리 카드를 언더를 바꿨는데 그 한 조합만 갔거든. 두 조합 안 가기 다행입니다. 그걸 좋게 생각합시다. 두 개 안 가게 된 거를. 그래서 미안하고요. 계속 먹도록 하고요. 요새 분위기 좋으니까 계속 사였다 만들고 오늘도 좋은 배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좋은 게 뭔지 알죠? 전체 분석도 좋잖아. 옛날에 원래 하던 대로 나오잖아요. 물론 요새 방송 처음 보시거나 얼마 안 되시거나 이런 또 유튜브나 이런 분도 있으면은 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어제처럼 하고 그저께처럼 하고 적중도 되고 원래 이게 제 본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어제 이제 분석이 예상대로 거의 떨어져서 너무 좋아. 언더 날 건 언더 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전체 분석도 떨어지고 또 조합도 잘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죽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농구가 있죠. 남농도 있고 여농도 있으니까 경기수 압박은 어제보다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올챙이하고 인디애나다. 자, 어제 인디애나 이겼습니다. 시카고한테 이기면서 드디어 연패를 끊었는데 올랜도 만나서 다시 역배를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올랜도가 보스턴을 지금 상승적으로 우위를 잡아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또 이기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배를 간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nem바다하고 네스 스미스 걸리는 입장이고 올랜도는 아플 이유가 없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기준점은 232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뭘 가면 되겠습니까? 언더를 가면 되죠. 언더나 아니면 인디애나 프렌을 가면 되죠. 나는 저득점이나 아니면 최소 접전 요 가능성이 뭐 100%라는 게 없으니까 배팅에는 근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은 확실했던 부분들이 유독 이제 보스턴만 만나면 이제 강점을 드러냈던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할리버튼 없을 때 물론 무조건 그러니까 패배를 한 건 사실이긴 해. 근데 내가 TJ 맥코넬 얘기했잖아. 어제 딱 TJ 맥코넬 그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마일스 터너도 빅맨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올랜도가 지금 뭐 방캐로 가지고 해도 빅맨이 강했던 부분들은 아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올랜도의 정배 메리트가 없고 그냥 보스턴의 경기는 보스턴 경기로서만 바라봐주는 게 좋다. 왜냐면 항상 관점을 보였고 그다음 언더적인 부분 보여줬고 이런 부분 보여줬던 팀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봤을 때는 이 정에 대한 1.4나 1.5에 대한 메리트는 딴 경기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굳이 찍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보고 그러니까 접전 아니면 언더 쪽으로 양상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두 팀 모두 다 3점적인 컬러를 많이 내포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원정 성적 얘기할 거 아니야. 원정 성적이 조금 너무 많이 낮긴 합니다. 8승 16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뭐 일단 그러면 일단 2명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메코넬하고 터너만 나오면은 그래도 할만한 게임 경기가 되끼고 nem바드랑 네스 스미스가 둘 중에 안 나오거나 한 명이나 안 나오면은 그냥 언더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기준점이 더 깎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올랜도 경기는 그 보스턴의 한정에서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시 배당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인디애나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올챙이 여러분 뭐 NBA 초짜도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올챙이 정비 안 가는 거. 근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런 만 이유가 있으니까 맨날 안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리고 상대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인디가 그랬고 어제 내가 왜 방향이 시카고 안 보다가 갑자기 인디애나 본 겁니까? 그냥 약간 그런 양상들이 보여서 그냥 간 거야. 근데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지, 그죠? 그래서 그래 보도록 하고요. 필라하고 브루클린이야. 지금 필라는 엔비드 걸려있거든.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9시 반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면 그만 마냥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기도 이제 언더 봅니다. 공통적으로는 언더 봅니다. 엔비디아가 나와도 언더를 보고, 안 나오면 당연히 언더 더 보겠죠, 그죠? 어제 요키치 같은 건데, 어, 지금, 뭐,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던, 5연전이 상당히 이제 빡셌어요. 경기 내용이. 근데, 모조리 다 자원했었어요. 지난 경기도 막 끝내주길 잘했죠, 그죠? 뭐, 제임스 하든 안 났지만, 뭐, 세크라멘토 킹스도 되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팀인데, 요런 팀들 거의 뭐, 아름답게 이겨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든도 지금 복귀되고, 지금 출전 반반인데 저는 뚫려 있거든요. 상관없고, 확실히 브루클린은 이제 두란트, 아시다시피 두란트 빠지고 나서, 확실히 좀 동력 많이 잃은 부분이야. 물론 2연승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긴 했지만은, 우리 어빙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고, 이 다른 선수들 무게감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뭐, 지금 로이스 오닐이라든지, 니클레스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밀스라든지, 요런 애들이, 초반에는 이제 약간 조금 뭐라 해야지, 약간 로또 성향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괜찮은데 이제 수비력이 좀 떨어져요. 공격력이 되면 이제 수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점을 잡아놓은 거 엔비도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5.5밖에 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웬만하면 언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각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두란트가 빠져있고, 두란트가 빠지면은 그 부분을 메꿔줄 선수가 필요한데, 어빙은 이제 조율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어시스트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엔비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기준점이 조금 떨어진다면, 언더도 괜찮은 경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루클린 역을 보고, 프렌을 보고, 요래하진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브루클린 했을 때 연승 탈 때 계속 그 봤던 이런 팀 중에 한 팀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빠지는 부분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애들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뻑뻑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게임이고, 뭐 두 팀 모두 다 이제 한 팀을 올라갔을 때는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에 브루클린이라면은 필라 공격이 안 돼서 경기를 뭐 지거나 뭐 비슷하게 해서 프렌을 주고 뭐 똥배만 한다든지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공통적으로 바라봐주고 많은 봐야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뭐 필라델피아 감독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방장님? 포포 영감 다음에 당리버스가 구동이 2등인데요. 근데 저는 당리버스 감독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딱히. 그래서 뭐 연승 타는 발이도 있고, 그냥 선수들이 좀 잘해서 나는 좀 잘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오늘 뭐 가야 될지 힌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추천이 안 차 있으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 참여는 옆이 있지 않나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보시고 하시면 되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은 다시 방대 잘하니까 멤버십을 할 건 멤버십을 하고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은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침에 좋게 하는 게 좋잖아, 그치? 여러분 내랑 정 만들어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요건 하긴 좀 하겠다. 8시 되면 거의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뉴올리언즈하고 미네소타다. 어제 뉴올리언즈 잘했죠. 대부분 절대 쉬웠던 경기 아니었죠, 그죠? 오면 인사 좀 해라 그래. 그래, 인사 좀 하고. 덜덜이는 절대 인사 안 해요. 비수비수네. 덜덜이는 내 다 지켜보고 있다. 매달 형님 지켜보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육칠 형님 지켜보고 있다. 너무 조용하다. 박범 형님 오늘 10년 만에 왔는데 원주TV 어서 오시고, 인사 안 할기지? 모를 것 같지? 도곡동 대망님은 뭐 지금 눈치 보는 거가.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냥 다가오면 된다. 알겠나? 이게 뭐 갈고 미네소타 안 갑니다. 안 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 꼭 불러야 인사를 해요. 불러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해가지고 뭐 안 들릴 이유가 없잖아. 이 시간에 이가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개구라지 그죠? 인사 좀 해라. 그냥 뉴올리언즈 승부입니다. 어제 했잖아요. 덴버. 거의 뉴올이 프렌이 안 될 뻔했던 그런 경기 아이가. 근데 막 따라가서 3.5, 1.5였는데 했어.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야. 반대팀이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뉴올리언즈 안 갈 사람 없잖아. 아니면 언더로 가면 되죠. 어제도 언더 나왔죠.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잉그램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잉그램 나오면은 안 갈 이유가 있냐고. 6.5, 7.5까지도 갈 생각인데. 근데 잉그램이 아침에 제일 중요했던 건 뉴올리언즈 잉그램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냐, 이거야. 물론 당장 많은 시간을 뛰긴 어렵겠지만은, 당연히 이게 두란트처럼 포스트 두란트라 하잖아. 중간에 선들어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마샬마저도 1일 명년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마샬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네소타는 그냥 안 가잖아요. 물론 이 세 마리가 에드워즈하고 러셀하고 명활약을 하고 있지만 부상 공백도 적지가 않고 칼 앤서니 타운스는 즉시 이제 진작에 이제 아웃이 됐고 그다음에 고베어를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서 원정 성률이 8승 15패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어떻게 갈 거야? 뭐 카일 앤더슨 가지고 갈 거예요. 맥다니엘스 가지고 갈 거예요. 뭐 답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미네소타가 그 정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력 자체로서. 그래서 나는 이러면 이제 또 맥컬럼하고 잉글램하고 티키타카 하기 좋을 거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뉴올리언즈죠. 어제 경기를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덴버 상대로도 그렇게 했었고 예상대로 했었다. 여러분 이제 덴버 얘기할 때 요키치하고 막 이런 이슈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도 뉴올리언즈 플랜을 보겠다 했잖아요. 1.5도 야무지게 물었잖아. 마이애미 뭐 늦게 간 사람 맞췄고 뭐 빨리 간 사람 못 맞췄지만은 다른 건 맞았지만은 저 뉴올리언즈 그냥 간단하게 선점 봅니다. 저는 뭐 6점까지도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 정도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네소타도 물론 지금 뭐 뉴올리언즈도 연패가 상당히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미네소타한테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워싱턴 어제 풀앤을 했습니다. 요거 그러면 다시 정배로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모리스 빠졌고 저긴 자바리 스미스 빠졌는데 크게 요 경기는 더더욱이나 결정자가 막 많이 필요하고 뭐 중요하진 않겠죠, 그죠? 언더 보면 될 거가 아니야. 언더 보면 되고 워싱턴 승에 말승 해야지. 어제 경기 잘했죠, 그죠? 계속 비비면서. 그리고 댈러스 문 똥 빼가지고 그랬는데 그 워싱턴 옆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아이고 물론 찍질 않을 건데 물론 뭐 조합에는 안 써서 근데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야 이거 뭐 단판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역배까지 했던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네소타 미네소타 이런 거 보면 진짜 못하죠. 10연패 13연패 겨우 탈출했고요. 감사하고요. 지금 뭐 없어요. 중심을 잡아줘. 휴스턴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베테랑급들이 항상 이런 좀 젊은 팀들이 있을 때 베테랑급들이 잡아주는데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야. 에런 고든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죠. 워싱턴도 지금 갈 길이 바쁘잖아. 윈나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치무라까지 보낼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괜찮았기 때문에 워싱턴 승에 마이슨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안 갈 거면 언더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이제 언더는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휴스턴이 이제 클러치 포인트 때 자매를 한다든지 뭐 당연히 양 팀의 조건이죠 이거. 그 다음에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 뭐 자발 스미스 나왔다가 뭐 케인 포트 주니어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다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몇 경기 했다고 아무리 휴스턴이지만 우리가 가야 되냐 마냐 요거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언더도 가도 된다. 요새 언더 가서 재밌게 먹고 있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덴버 요키치 아마 요키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알겠지? 뭐 많이 걸려 있는데 요키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기준점이 234죠. 아마 이거 이제 추가 저기 안 나온 선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기준점이 떨어지는 거 보면 답 나올 기고 요키치는 아마 나올 깁니다. 일단은 다득점 볼 거고요. 어제 이제 덴버가 좀 일격을 당했는데 예상대로 일격을 당했는데 야 그래도 여러분 이제 미러키만을 가야 되는 비중은 조금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겨우 이기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거 덴버 프렘 볼 생각이고요. 존나 좋은 경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보스턴과 더불어서 7할 승률을 하고 있는 팀이 딱 두 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일정상에 확실히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난 일단 말 잘못했는데 이거 언더 볼 거예요. 언더.
언더의 덴버 프렘 볼 거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간중간 멈추는 이런 커터라든지 요런 것들이 명확하게 팀 상관 안 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러키 승에 만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부분들이야. 어쨌든 지금 보스턴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경기력 이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팀이고, 직전 또 뉴올리언즈 상대로 어쨌든 또 이기긴 이겼으니까 결론은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일단 요거 결장을 좀 많이 걸려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메러키 마인 쪽으로 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수들이 굳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뭐 기준점과 상관없이 언더 쪽으로 보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키치는 나온다고 보고 여기서 머레이만 나와도 일단은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포터 주니어는 좀 있으면 좋은 기고, 칼데포프까지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모레이하고 요케치만 나온다면은 그래도 10점 포지션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경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하면 이거는 빼든지 하세요. 존나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은 아니야, 이 경기를. 알겠죠? 그냥 지켜봐서 덴버가 잘하나, 미러키가 잘하나. 왜냐면 미러키도 피닉스하고 똑같거든요. 미러키도 피닉스랑 더불어서 이렇게 빠지고 했을 때 성과가 좋았던 팀인데, 올해는 물론 좋은 결과도 좀 있긴 하지만은 막 많지는 않았어요. 까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강팀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멤피스라든지 뭐 이런 성적이 좋고, 뭐, 마이미도 성적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가기 좀 짜증나잖아.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똥배 받고, 그 값은 뭐 겨우 해준다든지, 며칠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마이는 별로 좋아보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싸리 언더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기준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 좀 언더 양상들이 좀 보이는 경기들이 많거든. 좀 기준 좀 낮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뭐 220도 주고, 지금 그런 팀들이 전체적으로 뭐 많이 있지 않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워싱턴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또 덴버 역도 한번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잡는 거 들어오잖아. 부릉역, 뭐 가스역, 뭐 랄역배, 워싱턴 역배 맞잖아요. 국내 뭐 NBA 안 가리고 뭐 하는 거잖아, 그지? 뭐. 그다음 오클하고 애틀이다. 애틀이 안 좋기 때문에 오클하고 이 정도 받는 거고, 득점력 싸움은 오클이 강하기 때문에 오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건가요? 0은 나올 거고, 휴원턴은 나오면 좋은 기고, 카펠라와 콜린스만 나오면 돼요. 이거 갑자기 고민 존나 되지, 이거. 갑자기 고민 존나 되지. 그래도 오클 보겠습니다. 공격력이 돼요. 좀 물론 자유투팅도 많고 한계가 있고, 뭐 길저스 알렉산더밖에 안 하긴 하지만, 애틀란타 노체 보면은 오클하고 비슷한 거는 오클보다 더 못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뭐 결국은 뭐 시즌 내내 이제 트레이드 이슈도 상당히 많았거든, 애틀란타가. 근데 지금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입장이야. 연승을 탄다든지 뭐 분위기가 좀 봉합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결과로서 봤을 때 그냥 보그다노비치만 약간 커리어 하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남들 하던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별로 높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은 오바 봐야 되는 이유 알죠? 요새 뭐 잘하고 따라가고 120점대 나오고, 또 강팀 상대로 또 마이미 그런 수비 좋은 팀들한테도 막 뚫어내가지고 뭐 아쉽게 졌지만 뭐 또 오바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또 좋게 생각한 게, 마이미 이런 팀들, 수비 좋은 팀들한테도 위력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몇 개 없어요. 근데 오클 이런 팀들이 마이미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난 그걸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능력을 오클이 감독이 정말 잘하는 거죠. 막 누구야, 데이글러트 감독이 11개 중에서 지금 8승을 챙기고 있으니까요. 덴버도 2점 차로 꺾였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클은 이제 만약에 1.45 이런 거 쓰면 이제 그래도 아직도 못 믿어서 잘 안 가지만은 배낭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봐도 되겠죠. 그리고 뭐 애틀 같은 경우도 한 110점대는 나와줄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언더 볼 수는 없다. 근데 언더보다는 승패로 가는 게 좋고, 애틀란타를 보실 거면은 오바가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클라호마가 지든 이기든 그런 모습들은 팀에 상관 안 하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점수를 더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애틀이 원래 하던 다득점적인 컬러 요거 보여줘야만 이길 수가 있고, 핸디가 없기 때문에 오바 안 나면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또 좋은 게 집구석 성적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집구석 성적 좋다, 원정 성적 좋다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올해는 집구석 성적 좋은 거 하나 또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오바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클라호마 승에 오바 보는데 오클라호마 승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판도가 바뀌었으면 판도에 맞춰서 배팅을 해주는 게 또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골스하고 멤피스야.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요. 오늘 경기 많으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그럼 내가 힌트를 한 2개 줄 수도 있는데, 100개 하시면은 주간하고 NBA까지 해서 많이 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의심이 많나? 아직도 의심이 많아? 언제까지 의심만 하다 그 배팅할 거야, 얘들아. 그냥 하면 되지. 추천 빨리 눌리라. 제가 골스 안 갈 때는 오바 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멤피스 분석할 때 잘 들어보신 분 뭐라고 얘기하더노? 아니 그러니까 골수도 탐탁치는 않다. 옛날만큼 막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근데 나는 멤피스는 못 가겠어요 지금. 왜? 해줘야 될 때 해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아닌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골수 가야겠죠. 그래도 골수가 지금 올라가긴 올라왔어. 퍼져갖고 이제 피닉스처럼 맛이 갈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홈 성적 하나만큼은 그래도 좋았고 17승 6패 정도 될 정도로 좋고 이제 수비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골스 마인보다 오바를 추천을 더 많이 했었어요. 원래 그게 맞는데 평균 같았으면 마인도 보고 오바도 보고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올해 말했을 때 뉴닉스랑 더불어서 마인 갈 거면 오바가 더 나은 부분들이 구석이 있으면 그게 더 낫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비력이 너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120점대예요 기본이. 어떤 팀을 가리지 않고 약팀, 중립팀, 강팀, 비슷비슷한 팀, 플레이오프 같이 걸려있는 팀들 이런 팀들 봤을 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왜냐면 공격력이 그만큼 안 받쳐주거든. 왜? 똥카네라든지 그 다음 클레이 탐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노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위긴스도 지금 복귀를 했지만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골수 이기려면 그 이상을 해주든지 수비력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수비력을 낮출 것 같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골수가 바라는 그 퍼리미터 공격으로 조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몇 경기째인데 갑자기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커 감독이 준비를 해서 이거 안 됩니다. 힘들고 그냥 막바에 가서 이기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멤피스도 순위만 보면은 뭐 좋지.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원정 성적, 멤피 원정 성적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애담스의 빈자리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도 댈러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3옵션적인 부분 좀 아쉬워요. 베인하고 자모란트가 조금 삐꺼닥 해버리면은 뭐 틸먼이라든지 디론 브룩스라든지 작년엔 좀 딜런 브룩스가 좀 잘해주긴 했었어요. 좀 쏠쏠한 뭐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 공격적에서 뭐 옵션을 2옵션 1옵션을 좀 도와준다든지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멤피스가 많이 해야 될 때 좀 족밥 팀들 만났을 때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그런 팀은 갈 수가 없고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돌아온 건 사실이니까 특히 위긴스 돌아온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위긴스가 이제 제일 꾸준했던 뭐 다른 부분보다 골스가 또 건재하고 잘 안 내려갔던 이유도 앤드류 위긴스가 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커리도 마티행하고 약간 요런 모습들 보이는데 요럴 때 위긴스 그때 보고 여기는 또 이제 뭐 저기 뭐야 애덤스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준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개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패턴적인 부분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치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물론 수비력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은 또 골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 수비력을 못 이겨낼 거라 보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꾸준하게 기본 까다리는 주거든. 그래서 나는 골스가 더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기준점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언더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언더 갈 필요 없고 아, 이제 오바 가는데 기준 그거 갈 필요 없고 그냥 승에 많이 승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조 같은 게 하도 많기 때문에
핸디 빼시고 가시는 것도 뭐 추천드릴게요. 네, 어제도 봐봐요. 아무 상관이 없었지. 만약에 그랬으면 봐봐. 내 뉴얼도 물었다 얘가. 뉴얼도 물고 인디도 1.5 푸는 물더라 얘가.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5에서 6에서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별 차이 없으면은 뭐 나는 근데 박람을 들어서 요새 조 같은 게 국농도 있고 뭐 얼마 많아서 나는 2.5 빼겠다 싶으면 1.6이나 뭐 1.7이나 1. 뭐 많아야 1.8 아이가.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박람 상관없고 부러지면 재수 없다 생각할게. 이러면 뭐 그렇게 가시던가요. 알겠죠? 그래서 골수 승해 보도록 할게요. 아, 포트라고 유타네. 포트를 왜 배당 1회 받아놨노? 일단 뭐 샌안토니아 격파시켰습니다. 근데요. 근데 잘하나요? 뭐 득점적인 부분 하나만큼은 좀뭐 기깔나게 해주고 있긴 한다마는 이건 뭐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안 맞겠으면 유타는 이제 뭐 샬럿 잡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니요. 이런 경기야말로 뭐 언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기도 유타도 워커 캐슬러고 저기 너키치야. 별로 그다지 뭐 센터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요렇게 주는 건 맞는데 오히려 언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거 이제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1.48 갈 거면 위에 경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포틀랜드 일반승을 왜 찍냐 굳이. 알겠죠. 물론 결과로서는 이렇게 뭐 마인을 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배팅 경기가 1회 많은데 오늘 가져갈 게 많은데 굳이 이 경기를 찍어야 될 필요는 없죠. 차라리 저 같으면 언더 찍든지 아니 그냥 배당 큰 역배 찍든지 프렌 찍든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시 빌럽스 감독이 그 얘기 했는데 천시 빌럽스 감독 얘기한 게 아니고 색깔이 별로 없어요.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이 뭘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선수 3마리 던져놓고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애들 마냥 그렇게 해갖고 경기를 끝내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쨌든 유타는 삽시간에 1년 만에 팀 컬러가 바뀌었잖아. 근데 미카넨 출도로 해가지고 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투펀치도 있는 거고 뭐 테일런 호트워커도 있는 거고 뭐 콜리 섹스턴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럼 이 팀을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맞죠? 간단한 거잖아. 그지? 포틀보다 나았고 그래도 이 행보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포트는 옛날부터 뭐 릴라드 위주로 갔지만은 이 또 수비에서 골세 정도까지 해가지고 또 공격만큼 수비도 그렇게 많이 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클리퍼스 출신의 천시 빌럽스 감독이 별다른 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 유타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죠. 그죠? 근데 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만고만하거나 뭐 정배 주는 건 이해는 한다마는 근데 뭐 갈 이유는 없다. 그죠? 갈 이유는 없고 잘 이기는 경기는 물론 뭐 포트리 뭐 이런 득점도 많이 주고 득점도 많이 넣는 컬러로 명확하게 가고 있지만 한 팀이 꼬꾸라지면 이거 바로 언더 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보기 때문에 저는 언더나 아니면 배당 큰 것 쪽으로 터치시키는 게 좋고 프랭 갈 거면 굳이 이 경기 갈 필요 없다. 그냥 좀 고배당 가든지 아니면 언더로 가든지 요렇게 갈 정도의 경기지 프랭 갈 거면 다른 거 핸딩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만 갈 거면 2.17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3.5 영향을 받는 이런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고만고만하게 짜준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추천 한 번씩만 짝 한번 눌러주세요. 세카하고 토론토에 한번 정리 드릴게요. 한 15분 정도 남는데. 그리고 그 조합 참여할 거면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크 볼 거예요. 세크 지난 경기도 먹었죠. 뭐 저기 500 갔을 때. 4.5배 갔을 때. 그리고 지금 단장도 플레이오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단장도 있잖아. 맥네어 단장도 지금 3년 재계약 먹였어. 그래서 팀이 정말 좋아. 그냥 안 좋을 게 없어. 재계약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뭐 하면 또 보너스도 준다 하고 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몇 년 만에 올라가니까 뭐 미국 스포츠 중에서 가장 지금 저기 플레이오프 못 간 팀 중에 한 팀 아니야. 그리고 물론 좀 아쉬운 건 이제 보이스 리더 좀 잡을 수 있는 요런 리더는 좀 없다는 건데 멤버는 똑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서로 이제 잘 버티면서 요래 가고 있거든요. 세크가
별로 그래도 약간 불안하긴 해. 약간 베테랑급들을 여기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사보니스가 잘해도 뭐 베테랑급에 약간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키컨 머레이라든지 에스 반젤의 롤 플레이들이 확실히 많고, 그리고 제일 약점으로 꼽혔던 이제 클러치 포인트에서 맨날 젖잘싸. 뭐 필라가 누구 빠져서 유리한 경기에서 실제로 경기 유리하게 했어. 근데 경기는 졌어. 요런 경기들 많은데 그런 경기를 다 잡고 골스한테 약했는데 골스도 잡고 요런 부분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 개인 능력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팀컬러가 나아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여기도 트레이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지금 뭐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그다음 프레드 반블리 요런 문의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성적도 지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뭐 이제 토론토가 볼 거면은 언더 보는 게 맞겠죠. 이 토론토의 길쭉이 라인업으로 상대를 제어한다든지 요런 경기들이 많고, 토론토 경기는 보통 오버 안 가잖아요. 토론토, 클리퍼스, 마이애미 뭐 약간 이런 팀들 보면은 언더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트레이 루머도 또 있던 안노비도 이제 발목을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좀 발목을 당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또 아치우아라든지 부시에라든지 테디어스 영이라든지 요런 애들도 주전에 지금 전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언더를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세크의 폭발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언더 보기 어렵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고, 왜냐면은 핸디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하지 말고 작게 주면은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아, 방장님, 세이크랑 토론토랑 하는데 왜 4.5 B 안 주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4.5의 프렌을 가기도 그렇고, 만약 그거를 갈 거면 그냥 언더를 가겠죠. 토론토 경기는 클리퍼스랑 더불어서 언더 경기가 나고 상대 절어서 뭐 자기가 겨우 이긴다든지 이런 경기를 많이 펼치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선수들은 부상도 있고 백업도 지금 못 해주고 있고 주전 역량에 못 해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트레이드 이슈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죠. 그냥 한 선수에 미친다, 아니 두 선수 미친다, 그런 경기들은 아무도 못 맞추죠. 왜? 그런 미치는 경기가 있으면은 그냥 그런 거잖아. 농구에서 어떤 팀 미쳐버려, 두세 명 미쳐버려, 그러면은 어떤 팀이든 못 맞추죠. 그게 하이 팀이라도. 그죠? 그래서 또 원정 성적도 아실 거고 6승 15패 토론토요. 그래서 세크의 경기는 하를 찌른다. 그래서 나는 뭐 문제될 부분이 없다. 좀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베테랑급들이 좀 잡아줄 선수들이 좀 없다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세크 안 갈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뭐 똥배 받아도 되죠 이제. 아, 레이커스 세난이다. 와, 레이커스 존나 못하죠, 그죠? 그냥 어제 르브론 멱살 없었으면 경기 뭐 볼 것도 없었던 그런 경기다. 근데 똥배 받아놨네. 만약 데이비스 나오겠지. 그래도 방장님, 요거 약간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피닉스하고 샬럿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잖아, 안 가고. 존나 못하잖아, 형들아. 근데 데이비스 복귀했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많으면 한 30분 본다대. 근데, 세난이잖아. 그럼 6.5 이상은 안 가. 요까지면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데이비스 하나 들어오는 거 나머지 칭찬할 거 없어. 없어. 존나 못해. 어제 물론 클리퍼스가 3점이 뭐 생각보다 평소보다 존나 터졌다고 하지만 그냥 경기 내용이 그냥 계속 따라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점수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 그냥 내가 보고 있던 그 레이커스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별 기대는 안 돼. 근데 세나토니오고 데이비스 또 복귀한 거 그거 하나 보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레이커스가 또 그 뭐고 세나토니오 상대로 찢었다는 거. 안 찢었으면 안 가요. 근데 찢었다는 거. 좀 20점 차도 있었고, 뭐 대부분 뭐 10몇 점 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연속성 있게 나와줬다는 거. 그것만 보도록 하고, 진짜 제일 못했을 때 5점 차.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빅스타들이. 여기는 세나는 이제 스타도 없는 입장이고, 뭐, 소찬, 뭐, 존스, 트레 존스, 그 다음에 트레 존스 좀 제일 잘한다.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평소에는 레이커스 찍으라고 얘기 거의 안 하죠. 뭐 12, 개막하고 나서부터 거의 찍은 게 없죠, 그죠? 한 두세 번 찍고. 뭐 어제 그때는 이제 랄 역배 찍을만 해서 역배 도무지 찍어서 했기 때문에 프랭 갔던 거고. 그래서 나는 요거는, 많이 한번 봐도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존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레이커스가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거는 오바적으로 한 게 많겠죠. 근데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다른 거 찍으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어찌 보면 순위도 똑같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프렌 마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데이비스 하나 보고 가는 거죠. 까고 얘기했을 때. 알겠죠? 이 팀 뭐 3점 되고 이런 3점만 조금 돼도 내가 갈긴 해. 근데 레이커스 3점이 딴 팀은 다 되잖아. 웬만하면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 쓰레기 팀 아닌 이상은. 근데 여기는 3점적인 부분들 좀 아쉽다 보니까 좀 가기가 어렵다. 3점이 한 33%인가 3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르브론이 좀 많이 꽂아주고 있는 편인데도. 이거 가지고는 좀 빡셀 수는 있어요. 왜냐면 3점, 마인을 갈 거면 야투도 좋아야 되고, 전체 코트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 3점도 좋아야 되고, 웨인볼 핸들러도 좋아야 되고, 다양하게 패턴도 나와주고, 모든 게 돼야 마인을 갈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건 10점 넘는 마인은 아니지만은, 세난도 치질이, 벅질이 못하기 때문에 마인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하고 질문 받도록